예, 2021년 2학기 관광학 개론, 관광자원 해설론, 문화관광론, 인문관광 세미나 1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리포트를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포트를 냈는데 리포트 제출 시간이 보통 밤 12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11시로 마감을 변경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시험을 어느 학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도어로 시험을 보고 올리는 경우가 있었죠. 한번 난리를 친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몰릴 거다 생각을 해서 50분까지 올리는 거, 시험 끝나고 50분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55분까지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좀 이따 메일이 왔어요. 자기 접속이 안 돼서 도어가 터져서 안 됐다는데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쳤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도어상의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터넷 시스템에 관여도 할 수 없고 내가 도어를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올리고 내리는 것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담당 부서로 하든가 직접 도어에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저한테 얘기해 주셔봐. 제가 그걸 고칠 수도 없고.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답은 그거였죠. 두 번째 시간의 문제는 여러분이 수업받는 강의실은 몇 호입니까? 답은 903호입니다. 903. 여러분은 903 써서 내시면 됩니다. 다른 거 골치 아플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담당 교수로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게 하는 게 제 목표니까 그런 거니까 903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타학과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설명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관심사죠. 출제 범위 및 형식. 출제 범위는 교재와 강의 중에 얘기한 거, 리포트, 그다음에 현장 실습, 답사, 특강 등을 포함한 강의 전반에 걸쳐서 주관식, 객관식 혼용 출제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나 수업 시간에 얘기한 내용, 혹은 리포트 중에서, 혹은 현장 실습. 저 같은 경우는 자원해설론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자원해설론 같은 경우는 영주 부석사로 현장 실습을 매 학기 갔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뭐 코로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냈고요. 답사 가는 것도 냈고요. 특강, 외부 특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또 그게 되면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요. 관광 관련 신문 기사, 부산일보와 국제신문도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분 많은데 여기 다 써 있거든요. 이거 여기 다 써 있어요. 네. 자, 뜬금없이 아니 대학에서 무슨 신문 기사를 낸다고 그러냐고 난감해 하시는 학생도 있겠죠. 하면서 담배 핀다고 그러다 담배는 들고 있고 다. 자, 저도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느라고 짜증이 나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버텨봅시다. 뭐 버티면서 재미나게 한 학기 보내면 되지 뭐. 그죠? 자, 신문기사가 왜 중요하냐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대학 과연 다녀야 되나.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대학 다닐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도 지금 저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아들은 지금 졸업을 하고 미안합니다. 취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저한테 물었죠. 2학년 때인가요? 오빠, 뭐 이 새끼야? 대학 꼭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니, 안 다녀도 돼. 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안 다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할 건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다녀. 네가 할 게 정해지면 안 다녀도 돼. 대학이 그렇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게 없다. 한동안은 왜 그 교수님들이 꼰대가 돼가지고 다 그럴까?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신문 기사를 보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대학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뭐 이해가 가죠.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 갔죠. 대학 졸업하면 아무도 안 맞아요. 그리고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해 임마 그래야 저기 하지 하는데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부모님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고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신문 기사는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는 곳입니다. 지금 가장 큰 사태를 봤죠. 뭐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 일어났고요. 최근 들어서 아프간에서 난민들 데려왔죠. 그런 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면 어떻게 미칠까? 또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무너지고 관광은 어떻게 될 건가? 말이 많죠. 그런 걸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상황.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 그런 문제는 낼 수는 없잖아요. 관광 과목에서.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되 출제는 관광 관련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부산에 새로 생기는 국제공항은 어디에 생기는가? 뭐 그런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에 쫙 있죠.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동영상 강좌라 동영상 강좌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조금 딴소리 하면 엉뚱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 그나마 다른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선호를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됐고요. 그래서 관광 관련 신문 기사를 출제 범위에 포함하는데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개강일 당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9월 1일 개강이죠. 개강일 당일부터 해당 과목의 중간시험 시작 48시간 전까지의 기사,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이틀 전까지의 기사를 가지고 시험 범위를 냅니다.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는 해당 과목의 중간시험 당일부터 해당 과목의 기말시험 시작 48시간 전까지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조선일보도 봐야 됩니까? 욕 나오죠. 앞에 분명히 얘기했죠. 부산일보 국제신문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 신문을 구독해야 됩니까? 아, 구독을 하거나 말거나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왜 나한테 물어? 참고로 얘기 드리면 저는 신문 구독을 안 합니다. 인터넷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요. 그러니까 보통 출근 시간이 저는 8시쯤 출근하거든요.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할 거 답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신문을 쫙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 기사에서 시험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따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기말에 거기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거 갖고 또 물어보는 사람은 결국은 수업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 학생에게까지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관광과 학생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모든 학생을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 차라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관심 없어요. 그냥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단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인생 선배로서 또 해당 학과의 교수로서 또 아버지로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 그 다음에 배점은 중간, 기말 각각 5점. 중간고사 40점이니까 35점은 교재 강의 뭐 그런 거에서 내고 5점은 신문기사로 내겠다는 얘기죠. 5점 내외 혹은 학기당 10점 내외. 기말 시험 시 추가로 배점할 수 있음.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니까 성적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교수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비슷비슷하면 여러분들한테 불리해지죠. 25%를 채우려도 동점 저하가 있으면 못 채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4학년 과목은 그런 경우가 혹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에서 시험에서 신문기사 문제는 단답형 내지는 객관식으로 팔찌선다형이 있습니다. 팔찌. 그러니까 해보니까 찍어서 맞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찍어서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를 8개 정도, 6개에서 8개, 많게는 10개. 그러니까 그 신문기사를 읽은 사람은 맞출 수 있게. 외워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그건 선배들한테 물어보시거나 동료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점수요. 문항당 지정된 배점 위에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고 완전한 답안만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번 문제가 5점짜리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맞으면 5점이고요. 틀리면 0점입니다. 어떤 교수님마다 특징이 있죠. 어떤 교수님은 많이 쓰는 걸 좋아하죠. 전 많이 쓰는 거 안 좋아합니다. 딱 쓸 말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관광의 혜택. 관광의 혜택이란 말은 없습니다. 관광의 혜택 5가지, 3가지를 제시하시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3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4개, 5개, 6개, 7개 쫙 쓰죠. 그건 뭐냐면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틀렸으면 뒤에서 맞으면 되니까. 근데 저는 3가지를 제시하시오 하고 1, 2, 3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쭉 써있는 거는요.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1, 2, 3 안에 답이 없으면 틀린 겁니다. 교수님 저는 5번째, 6번째 가서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예, 그래서 길게 쓰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딱딱딱 칸이 나눠져 있죠. 그 안에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벗어나서 가끔은 뒷장에 계속됨 써 있거든요. 그럼 뒷장 가서 이건 읽어야죠. 읽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 그러니까 이만큼 다 썼는데 여기 한 줄 틀렸다. 그럼 그거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됐고요. 요거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시험 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됐고요. 시험 준비요. 전체적인 시험 준비 분량 시 해당 과목 A등급 이상의 비율을 10% 이내로 조절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험 때는요. 앉아서 조용히 감독관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막 난리예요. 그 뭐 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준비가 뒤에 이제 준비사항을 그 경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과목은 해당 수강생 전부 A 비율을 25%가 아니라 10%로 줄이겠습니다. 제가 휘두를 수 있는 갑질이죠. 칼날. 안 그러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5분 전부터는 필히 착석하여 조용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정시에 시작하죠. 그러면 5분 전에는 착석해서 조용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착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험 성적의 70%만 인정합니다. 5분 전, 저는 보통 한 3분 전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너 누구야? 이름 뭐 학점 뭐 해서 그 경우는 그 학생의 취득한 성적의 70%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4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 그럼 37, 21점이 되는 거죠.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이 나올 수 있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앉아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필기구 샤프펜 2개와 지우개로 한정함. 샤프펜이나 연필 2개와 지우개로 한정함. 이외의 모든 물품, 핸드폰, PNP, 요새는 PNP 쓰지도 않아요. 필통, 볼펜, 연필, 가방, 연필은 들어갈 수 있어요. 가방, 손가방, 전자사전, 서적, 노트, 종이, 메모지, 계산기 등 그런 것은 사물함에 두고 입실하십시오. 핸드폰은 전원을 끈 상태로 보관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시험 시작 5분 전까지 교탁 위에 두십시오. 시험 시작 5분 전 이후 상계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책상 밑에 있는 경우는 본인의 물품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험 마이너스 20점 처리합니다. 핸드폰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도 마이너스 20점 처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대체로 시험 시간에 이렇게 막 외우죠.
제 말은 이런 것까지도 다 사물함에 넣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심지어는 컨닝 페이퍼도 만들죠. 그러고 있다가 교수가 들어오면 슬쩍 놔요. 그럼 그 옆자리에 가 있죠. 그러면 너 이름 뭐야? 그럼 그 학생을 20점 감점하겠습니다. 그럼 그 학생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성적을 공정하게 달려면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죠. 일체 그런 거 허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문자로 컨닝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아예 사물함에 두고 오십시오. 근데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탁과생 같은 경우는 사물함이 없습니다. 저 인대에서 두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5분 전까지 교탁 위에 올려놓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제가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몸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출석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물함에 넣어도 그걸 켜놓으면 뜹니다. 출석으로. 그럼 감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프, 끄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됐고요. 아휴 힘들다. 저도 이게 싫어요. 이 첫날 이게 매 학기 매 과목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 학기도 있고 제 과목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매 학기마다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지 배부 완료 후 필기구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F학점 처리합니다. 뭐 핸드폰을 갖고 있다든지 책을 갖고 있다든지 이유 불문. 저는 분명히 5분 전까지 다 넣고 5분 전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했죠. 시험관 지각생은 해당 시험 성적의 40%만 인정합니다. 지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 보겠더니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봐라. 100점 만점을 맞았으면 40점 됐죠. 소수점 이하는 역시 버리고요. 지금 지각의 기준이 또 애매하죠. 언제까지가 지각인데 시험지 배부 완료 후 입실은 지각입니다. 시험지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 학생이 들어와요. 그럼 지각입니다. 늦게 온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마친 학생이 퇴실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부터는 그거는 결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험을 봤잖아요. 문제를 알고 나갔잖아요. 전 쟤랑 얘기 안 했는데 그건 내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면 시험지를 나눠드리고 정답을 주는 답안지, 모범 답안을 2장을 나가서 교탁 앞에 놔놓습니다. 교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로 누군가가 나갔다. 그러면 시험 문제도 나갔고 정답도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왔다. 그럼 부정행위죠. 본인은 안 봤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거기에 앉아있는 다른 학우들은 동의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런 경우는 결시로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결시가 시험을 결시했다고 해서 한 번 안 보면 F. 전 그런 거 없습니다. 중간고사를 안 봤어도 출석 다 하고 기말고사 만점 맞으면 60점 맞는 거죠. 그러면 성적 나갑니다. 또 상대 평가하기 때문에 B도 맞을 수도 있죠. 됐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학과, 학년, 학번, 성명 모두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답안은 결시로 처리합니다. 이름 안 쓰신 분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지난 학기에도 3학년인가요? 4학년인가요? 안 썼죠? 대놓고 누구는 시험 안 봤네? 봤는데요? 보여주자. 없어? 0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시거나 마시거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이름 써라, 이름부터 써라 그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름만 썼다. 여기였죠. 학과, 학년, 학번, 성명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결시를 처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됐네요. 그 다음에
중간 시험 성적 확인 및 최종 성적 입력. 예, 첫 번째가 있는데요. 성적과 관련된 일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혹은 단톡방에 공개하며 최종 성적은 2등급 하향 조정합니다. 2등급이라니까 내가 A를 맞았으면 B가 되는 거였고요. B뿔이면 B뿔 밑에가 B, 그 다음에 C뿔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뭐냐면 지난 학기에 있어서 단톡방에다 게시를 했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올려야 되는데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죠. 교수님, 제가 깜빡 잊고 못 올렸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 학생이 아마 이 수업을 지금 이름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이번 학기에 제 수업을 듣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학기 전 학년들은 그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이메일 내용을 간단히 하면 깜빡 잊고 못했다. 한 10분 늦었게 했는데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서 또 1점만 깎으시면 안 돼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 상황에 따라 그 개인으로 봐서는 뭐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전체 성적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 그 학생을 해주면 그건 부정입니다.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죠. 공정하게 합니다. 또 학기가 끝나고 성적을 갖고 교수님, 제가 이번 학기에 교수님 과목에 성적으로 인해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줄줄이 보내요. 근데 이건 일화가 있죠. 대학 교수 초치되고서 얼마 있어서 그런 걸 읽고 아 그래? 그래서 하여튼 학점을 올려줬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이 장학생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과에서. 모든 교수님들한테 보냈죠. 교수님들이 마음 약해서 마침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조금씩 올려주셨나 봐요. 저도 올려줬고요. 근데 결국 끝나고 보니까 그 학생이 장학생이 돼 있어요. 그건 부정입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생각을 했죠. 일체 없습니다. 그런 이메일을 보내시면 바로 공개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저하고 제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하실 거죠. 우리 동네 PC방이 후져서 못했어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수능 얘기를 할까요? 시험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택시가 고장이 났어요. 어쩌라고 나한테. 택시 운전사하고 합의를 봐.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정해진 원칙대로 공정하게 나갈 겁니다. 수강 신청도 여러분이 알아요. 이번 학기에도 한 분이 계셨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교수님 과목을 수강을 해야만 졸업이 됩니다. 순간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오죠. 제 과목은 2학년까지만 필수가 있고요. 3, 4학년은 필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요구하는 거는 4학년 과목입니다. 그 수업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른 교수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또 그 얘기를 했죠. 이런 애가 왔어. 그때 그거 저한테도 왔어요. 그러니까 전 교수님한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볼리는 거죠. 수강 신청을 할 수 없고 못하고는 만약에 그게 이의가 있으면 학교 본부에다 얘기하십시오. 수강 신청 인원은 규정에 정해진 대로 수강 신청을 받는 겁니다. 지금 3학년, 4학년 과목은 35명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목의 특성상 대면 수업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70명 강의실이면 반만 들어야 100% 대면 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반으로. 1, 2학년 과목은 그럴 수가 없죠. 대면 수업이 효율적이라도 필수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거든요. 전과 편입 복학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끊거든요. 임의로 제가 제 편하자고 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메일을 보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당한 요구는 하십시오. 학생의 권리니까. 지금 어느덧 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요거 끝나고 그 권리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할 때마다 조금 흥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목소리도 커지고 하는데 화가 납니다. 공정을 요구하면서
부당한 부정을 저지르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동시에. 근데 어쨌든 그 개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부정이기 때문에 일체 부정행위는 여러분들한테 요구도 안 하고 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단톡방에 바로 공개할 겁니다. 뭐 그게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실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감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 첫 시간이니까 얘기할게요. 과제 냈죠? 과제는 강의실 어디냐였죠? 903호 903호 써서 내시면 됩니다. 끝!